임진왜란 때 조성으로 파병한 명나라군 14만 명의 귀환을 담은 그림 천조 장사전 별도. 그런데 여기 특이한 모습을 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부대에 속한 원숭이 기병인데요. 이 중 안의 탕리지에는 교란용어로 원숭이를 풀어놓았다. 원숭이는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적진으로 다가서자 원숭이는 말에서 내려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당시 동남아시아의 전투 코끼리 부대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고대 인도 때부터 사용되어 온 역사가 깊은 전투용 동물로 기록됩니다. 코끼리의 두꺼운 가죽과 엄청난 파워로 현재의 장갑차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인류는 수많은 동물을 길들여 전장에서 활용했는데요. 돼지는 기원전 275년에 로마 때부터 이용되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에 의해 쓰인 것은 아니나 당시 적군의 전투 코끼리를 회방놓기 위해 돼지 몸에 불을 붙여 적군을 돌진시키는 임무를 했습니다. 당나귀. 최소 4,5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용되었습니다. 힘이 좋아 짐 운반용으로 쓰였고 능력치는 말과 비교될 수 없지만 지구력과 자생력이 좋아 산과 같이 험한 지형에서는 당나귀가 더 적합했다고 합니다. 개. 높은 학습 능력과 후각 능력으로 수색용, 지뢰탐지 등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데요. 나치 독일 시절에는 세뇌 훈련에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훈련 당시 정예 요원들에게 개를 한 마리씩 키우게 한 뒤 상사 앞에서 개의 목을 부러뜨리게 하며 충성심을 증명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비둘기. 보불전쟁부터 이용되었습니다. 비둘기의 기소 본능을 이용해 통신문을 전달하는 용도였는데요. 추후에는 소형 카메라를 달아 목표물을 정찰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돌고래. 냉전 시기인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돌고래는 물체에 음파를 쏘아서 반사되는 음파 탐지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를 이용해 바닷속에 숨은 적군이나 폭발물 등을 수색하는 데 쓰였습니다. 포류, 조류, 어류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동물을 이용해온 우리 인류가 성질도 성능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축화에 포기한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 말보다 당나귀에 가까운 종입니다. 말과 당나귀 길들이기에 성공했는데 왜 얼룩말은 가축화되지 못한 걸까요?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2017년 캔터버리 경마장에서 행사차에 열린 얼룩말 경주인데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기술을 내팽개치는 말로 시작해 앞으로 뛰어가는 말 자체를 찾기 힘듭니다. 옆으로 가거나 옆을 보거나 뒤로 가거나 대환장 파티. 다음에 열린 경주도 다를 건 없습니다. 기수가 애걸복걸해도 전혀 듣질 않습니다. 얼룩말이 이렇게 난폭한 이유로는 그들이 아프리카 야생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1년 안에 잡아먹히는 경우가 50%가 될 정도로 언제나 포식자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생존을 위해 예민하고 난폭한 성격이 유리했을 거라 보입니다. 이렇듯 성격이 괴팍하고 지능과 교감 능력이 낮아 훈련을 통해 전쟁터에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엄청난 시간을 들여 전쟁터에 데려간다 한들 얼룩말은 속도와 지구력에서도 말에 미치지 못했고 장시간 달려야 하는 전쟁터의 상황상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얼룩말은 몸통 대비 머리가 큰 동물이라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든 상처를 입으면 버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져 기병에게도 말에게도 치명타가 되어 위험도가 컸습니다. 이런 몸의 특성으로 짐을 올려두어도 앞으로 고꾸라지기 일쑤여서 짐 운반용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환경 변화에 예민하여 원래 살던 곳이 아니면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 식용으로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맛이 나지 않으며 누린내가 심해 식용으로서도 가치가 없었다 합니다. 그 덕에 인간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던 얼룩말. 얼룩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좋아를 외쳤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용맹한 성격으로 위상을 떨치는 얼룩말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